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개의 독립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차이에 대한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 시간과는 달리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뮤1 마이너스 뮤2, 즉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추론을 하되, 표본의 크기 n1 그리고 n2가 충분히 크지 않을 때 적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11장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모집단 하나에 대해서 모 평균을 이제 추론을 할 때 생각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표본의 크기 작을 때는 중심각한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 작은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마찬가지로 어, 이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은 두 개의 모집단이 있기 때문에 두 모집단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가정 하에서 추론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가정에 더불어서 한 가지 가정을 더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경우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두 모집단의 모 분산이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추론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어, 우리가 먼저 살펴볼 추론 방법에서는 두 모집단의 모 분산 혹은 두 모집단의 모 표준 편차가 같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어, 두 번째에서는 그러한 모 표준 편차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랑 같지 않은 경우랑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본이 주어졌을 때 이 경우에 그 경우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통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집단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물론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표준 편차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의 비율이 2배 이내가 되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같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보통 합니다. 즉 S1, S2가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할 때 S1과 S2의 비율이 2와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이 정도 상황에서는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표본 표준 편차 S1, S2의 비율이 B가 2분의 1과 2를 벗어나면 그런 경우에는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이 의심이 된다. 그런 가정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는 가정이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다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서는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가정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각하는 추론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모집단 각각이 모두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혹은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혹은 두 모집단의 모 분산이 같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하고 그러한 가정 하에서 우리가 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표본은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독립표본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표본에 대한 가정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가정 하에서 추론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앞에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그 추론 방법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유도를 할 때, 결국은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와 Y바의 분포를 이제 활용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바와 Y바와 관련된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컸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추론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기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이 그러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를 의존하지 않고도 표본 평균 X바 그리고 Y바의 분포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앞에서는 시그마 1, 시그마 2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 1, 시그마 2뿐만 아니라 그냥 시그마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두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두 개의 독립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와 Y바는 서로 독립이면서 그리고 X바하고 Y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X바와 Y바의 차이의 분포를 생각을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논의를 적용을 해보면 유사하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X바하고 Y바의 분포가 각각 정기 분포입니다. 여기가 U2가 되고 여기는 이제 N2분의 시그마 공통의 분산 생각하는 것이죠.
이때 x하고 y 각각이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x바와 y바가 서로 독립이 되고, 독립인 두 개의 확률 변수 x바와 y바의 분포가 각각 이러한 정기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 빼기 y바의 분포도 정기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x바 빼기 y바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인 μ1하고 μ2의 차이가 평균이 될 거고, 이 전체의 차이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1분의 시그마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시그마 제곱이 이제 공통이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시그마 제곱으로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y 분포에서 오른쪽 분산 부분을 시그마 제곱 공통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묶어내서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실을 사용한다면, 자, 이 녀석을 이제 표준화를 해서 그러한 표준화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표준화를 하게 되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u1 빼기 u2 나누기, 자, 오른쪽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스퀘어 루트를 택하면 되겠죠. 자, 이 그 확률 변수를 g라고 한다면, g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g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μ1 μ2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한다거나 μ1 μ2에 대한 가설 검정을 이제 하려고 한다면, 이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x바, y바, n1, n2와 같은 것은 표본으로부터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문제는 이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의 공통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라면 이 g라는 확률 변수를 사용해서 신뢰 구간 혹은 가설 검정이 가능하겠지만, 시그마는 보통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시그마를 이제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확률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μ1 μ2에 대한 분포 그 신뢰 구간이라던가 가설 검정을 우리가 수행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자, 더군다나 그 앞에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한해서는 시그마나 여기서는 S1 혹은 S2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이 서로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체해서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그마와 S1 혹은 시그마와 S2가 같다라는 아니면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그마를 S1이나 S2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것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1장에서 적용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결론을 먼저 말을 하면 11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우리가 T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11장에서 우리가 했던 방법을 좀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x 그 모집단 하나가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 모집단 하나로부터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어, 그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기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아는데 이때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를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그 대신을 했었죠. 대신하게 되면 표본의 크기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왼쪽에 있는 이 분포, 확률 변수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다. 그리고 그때의 자유도는 n-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해서 추론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 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그마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앞에서는 표본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추정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표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과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 두 개를 같이 활용해서 그 시그마를 공통의 시그마를 추정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모집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모집단의 평균은 뭐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가정은 분산은 같다고 지금 가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각각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요. 독립인 표본을. 자, 그러면 첫 번째 모집단만 생각해 보면은 S1 제곱, 즉 x들을 가지고 계산한 편차 제곱을 n1-1로 나누어 준 값이 이제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이 되고 이 값은 시그마 제곱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두 번째 표본도 마찬가지죠. S2 제곱.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될 텐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시그마 제곱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그마 제곱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S1 제곱 혹은 S2 제곱을 그냥 각각을 개별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시그마 제곱을 더 그럴듯하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이제 보통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1 제곱과 S2 제곱을 같이 결합을 하는데 S1 제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표본의 개수는 N1개가 사용이 됐고요. S2 제곱을 계산을 할 때 사용된 표본의 개수는 N2개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표본의 개수가 다른 두 개의 표본으로부터 같은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S1 제곱과 S2 제곱을 단순하게 결합을 하지 않고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좀 더 많은 쪽을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도입을 해서 종의 가중 평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n1-1과 s1 제곱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s2 제곱과 n2-1을 곱합니다. 자, 이때 n1이 아니라 n1-1, n2가 아니라 n2-1 곱하는 이유는 지난
그 11장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S1의 자유도가 N1이고, N1-1이고, S2의 자유도는 N2-1이므로 결국은 S1의 제곱을 계산할 때 들어간 값들이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정도가 N1-1이니까 그 개수만큼을 우리가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S2 제곱도 마찬가지로 그 자유도만큼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이러한 가중 평균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여한 가중치를 더하는 것이죠. 즉 n1-1과 n2-1을 더해서 그걸로 나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S1 제곱과 S2 제곱의 일종의 가중 평균인데 자유도를 가중치로 해서 가중 평균을 이제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을 SP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P 제곱은 공통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두 개의 표본을 결합해서 같이 사용해서 공통의 분산을 추정한 추정량이기 때문에 공통의 분산에 대한 합동 추정량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합동 추정량은 S1 제곱과 S2 제곱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왼쪽 식과 같지만 S1 제곱과 S2 제곱이 어떻게 얻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모는 뭐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자, 앞부분은 결국 x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일로 이제 곱하게 되면 여기가 남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부분을 양쪽에 그 n2-1을 양쪽에 곱하면서 이쪽에 곱하게 되면 여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합동 분산의 공통 분산 합동 추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S1 제곱, S2 제곱, 즉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왼쪽과 같이 표현될 것이고 그것을 각각의 표본 x들과 y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양, 그 공통의 분산의 합동 추정량을 생각해서 여기 있는 시그마 대신에 원래 여기 있는 시그마 대신에 이 SP 값을 이용해서 이제 대체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서 이렇게 바꾸듯이 x바 빼기 y바 분자는 그대로 쓰고 시그마 대신에 SP로 추정을 해서 추정된 값을 대신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신해서 쓰게 된다면 당연히 확률 변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분포도 달라지는데 이렇게 바뀐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잘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T분포가 되는데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의 자유도를 갖는 T분포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따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든 확률 변수를 우리가 보통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t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오른쪽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러한 사실을 표준화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분모에 이제 시그마가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시그마를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표본 x들과 y들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같이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 그렇게 같이 추정하는 양이기 때문에 합동 추정량, pooled estimato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ooled의 P라는 글자를 써서 SP 제곱이라고 조금 전에 나타냈었죠. SP 제곱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x들의 편차의 제곱, y들의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값인데 자, 이 녀석을 각각 두 표본 S1의 제곱의 분산, 표본 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의 분산인 S2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 가중치를 반영한 그 가중 평균을 우리가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체를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같이 활용해서 합동적으로 추정하는 양이다. 그래서 합동 추정량이라고 하고 SP 제곱이라고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러한 분포를 이제 그 확률 변수를 이제 표준화해서 생각하면 시그마가 분모에 나오는데 그 시그마 대신에 SP로 바꾼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새롭게 만든 확률 변수 분포가 다음과 같이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가 된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의 분포가 t분포가 되고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은 지난번에 11장에서 t분포에 대한 확인을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인을 네,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결과만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정리해 두면 자, 두 개의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두 개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한 두 개의 표본이 있고 그러한 표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생각하면 그 녀석의 분포는 t분포인데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11장에서 t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도 그대로 활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서 각각의 정기분포를 따르면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뭐 더하거나 뺀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상수배를 해서 더한 것도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자,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 독립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두 확률 변수를 더한 녀석의 분포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써 두었습니다. 즉 x하고 y가 독립이면서 각각이 자유도가 R1, R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면 두 확률 변수를 더한 것도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되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만큼을 자유도로 가지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t분포에 대한 사실은 다음 정리를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G가 표준정기 분포를 따르고 U라는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면서 두 개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G와 U를 다음과 같이 사용해서 만든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T분포다 라는 것이었는데, 분자는 표준연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들어가고, 분모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자유도만큼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곱근을 택한 녀석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T분포였고,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한다면 11장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T분포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모집단이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하고, 자, 그러면 x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평균이 뮤,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은 그 모집단의 분산과 같은 거죠.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이때 이러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 시그마 제곱분의 n-1의 s제곱, 혹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도 쓸 수 있었죠. 시그마 제곱분의 xi-x바의 제곱, 표본으로부터 구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눈 것이죠.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였다 라는 것을 정리 1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 1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분자의 표준연규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 그것은 x바가 이 오른쪽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서 이 녀석을 사용해서 표준화를 이제 해주는 거죠. 자, 이걸 전체를 생각한다면 표준연규 분포를 따르고 이것을 분자에 집어넣도록 하고, 자, 분모에는 여기 있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U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n-1이니까 이 녀석을 n-1로 나눠주면 남는 거는 이 부분이 되어 있죠. 즉, 자유도 R로 U를 나눠준 거는, 자, 우리가 생각한 표본 분산에서는 S제곱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스퀘어 루트를 이제 벗겨내면 이 부분은 결국 시그마 분의 S가 되는 건데, 자, 여기를 한 번 더 쓰죠. 그러면 분자의 분모인 시그마와 분모의 분모인 시그마가 캔슬 되면서 결국은 이 전체가 다음과 같이 시그마 대신에 S로 대체한 그러한 확률 변수가 얻어지는데, 정리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이 녀석의 분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한 분모에 들어가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자유도 n-1이었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 그대로 비슷하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그리고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가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통의 표준 편차를 이제 시그마라고 이제 표시를 이제 할 것이고, 이때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 y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차이는 오른쪽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실을 사용해서 표준화를 이제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러한 확률 변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정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T분포를 생각할 때 분자에 들어갈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로 이 녀석을 우리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분모에 들어갈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필요한데,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첫 번째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한 표본 분산에 대해서 S1 제곱에 대해서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N1-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표본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적용해 보면 두 번째 모집단도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 S2 제곱을 다음과 같이 지금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으로서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그마 제곱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녀석이 자유도가 N2-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두 개의 표본이 독립이기 때문에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S1 제곱 그리고 S2 제곱도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유도가 N1-1 더하기 N2-1 즉 N1 플러스 N2-1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한 값이 결국 이 값이죠. 자, 이러한 자유도를 갖는 카이 제곱 분포가 됩니다. 더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분모에 넣을 제 카이 제곱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서 여기에 자유도 R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녀석 전체를 자유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로 나눗셈을 한 것을 분모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스퀘어 루트 안에다가.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분자 위에다가 쓴 일단은 좀 지우죠. 좀 지저분한 것 같고요. 자, 표준전기 분포를 따르는 분자를 여기다가 썼습니다. 좀 길어서 이제 분자에 있는 분모를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슬래시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분모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루트 안에 이 전체를 이 전체가 지금 네, 한번 좀 써보면 이 전체를 이게 지금 전체 카이제곱 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고 이 녀석 전체를 나누기 자유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것의 전체 스퀘어 루트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기 시그마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시그마 분의 1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루트 안에 그대로 쓰는데 루트 안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 안에 들어간 이 전체가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공통의 분산에 대해서 두 개의 표본을 가지고 합동해서 추정하는 공통 분산 합동 추정량, 즉 SP 제곱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 SP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퀘어 루트를 벗겨내면 SP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분모에 결국 여기가 시그마분의 SP가 되는데, 자, 분자의 분모인 시그마와 분모의 분모인 시그마가 캔슬되고 남는 것은 이제 SP와 이 부분이 남아서 결국은 얻어지는 결과가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분자에는 x1바 마이너스 x2바, 여기서는 이제 x1바는 이제 x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y바 대신에 이제 x2바를 썼습니다. 이게 조금 기호가 지금 y에서 x2로 좀 바뀌어져 있는데, y바 대신 x2바를 이제 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분자에 있는 부분에서 시그마는 캔슬 됐고, 여기 분자에 있는 것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의 루트 한 것은 이제 분모로 내려가서 SP랑 같이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였고, 분모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자유도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택한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 전체는 t분포가 되는데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한 t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과정을 다시 좀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x1바 마이너스 x2바 혹은 x바 마이너스 y바에 대한 이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신뢰 구간과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을 신뢰 구간과 이제 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 모집단의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 라고 지금 하는 상태에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조심각한 정리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얻은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t분포가 되는 거니까, 자, 이 확률 변수를 t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바 빼기 y바. 여기서 다시 y바라고 쓰죠. 빼기 뮤1 빼기 뮤2, 그다음에 공통 분산의 합동 추정량 SP, 그다음에 n1 더하기 n2 분의 1이죠. n1 분의 1 더하기 n2 분의 1.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다 라는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지금까지 얻어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모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뮤1 빼기 뮤2. 그래서 일단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t분포와 관련된 부등식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의 절대값이 t의 2분의 알파인데 자유도가 n1, n2 빼기 2 1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만일에 처음에 여기 생각하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자유도를 갖는 t분포라면 이러한 확률에 관련된 부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준값을 이렇게 쓴 이유가 결국은 앞에 있는 확률 변수 t의 분포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그런 t분포를 이제 따른다는 그런 사실로부터 그런 분포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일 확률을 생각하려면 양쪽 경계를 이제 t의 2분의 알파를 쓰면 되겠다.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는 점만 이제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자리에 지금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거 전체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등식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와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SP 곱하기 루트의 n1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을 양쪽에다 곱해줘서 넘기면 결국은 이 부등식은 x바 빼기 y바 하고 뮤1 빼기 뮤2의 차이, 절대값이 t 값에 2분의 알파죠. 자유도 n1, n2 더한 것에 빼기 2에다가 SP의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해석을 해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최대로 오른쪽 값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므로 결국 이 부등식을 뮤1 빼기 뮤2의 관점에서 다시 써보면 뮤1 빼기 뮤2는 x바 빼기 y바를 기준으로 최대로 t2분의 알파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의 sp의 루트 n1분의 1 n2분의 1을 더한 것보다는 작을 것이고, 자, 너무 길어서 이제 세타라고 한다면 x바 빼기 y바의 이 스타를 뺀 것보다는 같거나 크겠다라는 이제 부등식이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이나 이 부등식이 다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부등식이 되는데, 이 부등식 성립할 확률이 1-알파이므로 뮤1 빼기 뮤2가 있을 법한 신뢰도 1-알파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이 이 구간부터 이 점부터 이 점 사이에 있는 구간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간단하게 쓰면은 결국은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자유도가 조금 예전과는 이제 다르다는 것만 잘 염두에 두면, 그리고 표준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이전과는 좀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자, 뮤1 빼기 뮤2에 대한 추정량 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 값에 이제 자유도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일종의 표준 오차가 되겠습니다. x바 빼기 y바에 대한, 엄밀하게는 이제 표준 오차에 대한 추정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형태가 거의 예전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우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모집단이 모두 정기분포를 따르고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다고 할 때 두 모집단의 평균 뮤1과 뮤2의 차이에 대해서 신뢰도가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인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다면 추정량인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의 자유도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에, 자, x바 마이너스 y바에 대한 표준 오차의 추정치인 합동 추정량의 이제 그 SP 값, 그 다음에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을 이제 곱하면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식이 복잡하지만 형태가 유사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검정에 대해서도 앞에서 얘기한 그런 분포를 이제 활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선 대립가설과 비무가설을 이제 설정을 할 텐데,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립가설은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델타 제로보다 작은지 혹은 델타 제로보다 큰지 혹은
델타 제로랑 다른지 라는 세 가지 형태의 이제 대립가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각각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이 대립가설에 반대되는 규모가설은 단순하게 전부 다 u1 마이너스 뮤트가 델타 제로다 라고 하는 그런 규모가설을 이제 수립하고 검정을 이제 할 텐데, 자, 이것을 검정을 할 때 사용되는 검정 통계량의 뭔지부터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뭐를 쓸까요? 앞에서의 그 정보를 생각한다면, x바 빼기 y바 빼기 뮤1 빼기 뮤2 sp의 다음과 같은 이 분포가, 확률 변수의 분포가 t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좀 사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는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랑 같은 상황인 거니까, 자, 이 부분을 델타 제로로 바꾼, 즉 x바 빼기 y바 빼기 델타 제로를 sp 루트의 n1분의 1, n2분의 1로 나누어준, 곱해서 이제 나누어준 이 전체를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정 통계량 이렇게 하도록 하면, 자, H0가 사실일 때, 즉 규모가설이 제로가 사실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T의 분포가 어떻게 되죠? 자, 이 두 개가 같은 상황인 거니까 T에서 오른쪽에 델타 제로가 뮤1 빼기 뮤트랑 같기 때문에 이 T의 분포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항상 T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H0가 사실인 그런 경우에만 이 녀석이 T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일 때는 T의 분포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1 T분포가 된다. 따라서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자, 유의 수준이 이제 알파인 기강력을 생각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기강력의 꼴을 생각해 보면 t라고 하는 값이, 자, 여기 t가 있는데 x바 빼기 y바가 뮤1 빼기 뮤트랑 비슷할 텐데, 뮤1 빼기 뮤트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려면 여기 있는 x바 빼기 y바가 델타 제로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면 h1이 그럴듯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삼을 수 있을 테니까, 이때의 기억력의 꼴은 뭐보다 작다 일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크다라는 것에 근거를 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델타 제로보다 크게 나와야 되므로 충분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양측 검정일 때는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에 비해서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하다는 근거를 삼기 위해서는 x바 빼기 y바가 델타 제로보다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하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즉, 이 전체가 절대값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의 절대값이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될 텐데, H0가 사실일 때 이런 기강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면 제1종 오류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될 확률을 알파로 하게 하려면, 자, 첫 번째 경우에는 C가 자,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에서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는 C는 마이너스 T 알파의 자유도의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이 경우는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일 때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이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절대값이 C보다 큰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생각해서
그것보다 크게 나오면 이제 기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유의 수준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장에서의 그 추론 방법과 여러분들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검정 통계량의 모습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기무가설이 사실일 때 T분포가 된다라는 것은 유사하고요. 물론 자유도는 다릅니다만. 그리고 각각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기각력의 꼴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기각력에서의 경계값도 거의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바로 자유도를 적절하게 바꿔준다 라는 것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그 두 개의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랑 같다 라고 하는 규모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네,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바 빼기 y바에서 델타 제로를 뺀 것을 sp 루트의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로 나누어준 것을 검정 통계량으로 택하고 자, 이 검정 통계량은 h로 사실일 때는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로부터 각각의 대립가설에 대한 유의수준 알파의 기각력은 오늘 본 것처럼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는 대립가설에 대해서는 기각력이 t가 마이너스 t 알파보다 작다.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규모가 대립가설이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크다. 인 경우에는 유의 수준 알파인 기각력이 t가 t 알파보다 같거나 크다. 자유도는 마찬가지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일 때는 t 절대값이 t의 2분의 알파인데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그런 기준값보다 절대값이 크다가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신뢰 구간 가설 검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으므로 여기서 잠깐 쉬고 실제 계산하는 것은 잠깐 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